자, 그래서 오늘도 계속 그 거센 하락이 이어지면서 이제 3100포인트까지 내려왔네요. 3100포인트까지 하락. 자, 그래서 이제 좀 제일 급선무는 여러분 마음에 지금 드는 생각은 일단 하락은 하락이고, 도대체 이 하락이 어디쯤 가야 끝나게 될 것이냐, 어디쯤 가서 이제 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다소 이제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좀처럼 이 시장이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데, 어제만 해도 뭐 그런 대로 나쁘진 않겠다 했는데 오늘 조금 더 저점을 이탈하는 거 보니까 역시 매도의 그런 압력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기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이제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그 앞부분에 비해 가지고 앞에서는 뭐 상당히 매도를 강하게 하였죠. 뭐 많이 할 때는 한 2조 이상의 그런 매도 우위로서 완전히 그냥 시장을 막 확확 눌러버리고 하는데, 그나마 이제 그때 비해 가지고는 다소 이제 매도 규모 좀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줄었고,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갈수록 거래량도 좀 줄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하락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투매 물량들은 이제 뭐 거세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 아니고, 이제 조금씩 매도의 물량들은 다소 조금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코스닥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쪽 시장에서 다 조정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금 뼈아픈 것은 역시 중소형주들의 그런 하락이 좀 크다는 거죠. 중소형주들은 상승도 크지만은 또 하락도 크죠. 변동성도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비교적 좀 하락이 크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아마 중소형주 위주로 여러분이 좀 포트폴리오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아픈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일단 종합지수로 봅니다. 종합지수로 보면은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 것이냐. 일단은 지금 뭐 3100포인트까지 내려오기는 하였는데, 좀 하락이 더 강하게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한 200일선까지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렇게 상승하다 크게 한번 조정할 때는 200일 이렇게 좀 들어오거든요. 자, 그래서 뭐 종합지수도 심하면 한 200일선까지는 들어올 수 있다. 뭐 거기가 들어오면은 거기까지 반드시 온다. 또 거기 오면은 무조건 거기는 지킨다. 이런 것보다는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부분이죠. 대부해야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은 거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겠다라고도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생각 드세요?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여기서 더 하락한단 말이야. 그래서 200일까지 내려가면은 이제 3천 한 50포인트가 되거든요. 아니 거기까지 내려온단 말이야. 그럼 나 이제 정말로 큰일 났네, 걱정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까? 어떻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요, 뭐 그러한 걱정을 하기보다는 마음속으로는 이제 그 정도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내가 그것을 있죠, 이겨내려고 좀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고 이럴 때 좀 짜증이 많이 나거든요. 짜증도 많이 나고 막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요. 아이 주식시장 괜히 이게 참 주식 들어와 가지고 또 이제 막 이렇게 박살이 나면서 누가 뭐 이렇게 좀 고점에서 누군가가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다 팔게 해가지고 현금 가지고 있었게 해주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뭐 고점에서요 정확하게 뭐 다 현금 보유해가지고 해가지고 저점에서 사고 그런 건 없어요. 좀 비중 조절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부분은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금 뭐 포트폴리오에서 그 현금만 가지고 있어야 되고 종목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됩니까?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좋은 종목들은 또 가는 거거든요. 이러다가 또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뭐 매도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잘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올라갈 때는 굉장히 거세게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때 못 쫓아갑니다. 못 쫓아가기 때문에요. 차라리 좋은 종목들은 조금 참더라도 포지션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좀 들어오는 거 있는데 좀 더 여러분이 인내를 발휘하면서요, 조금 더 참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요, 크게 조정할 때는 보통 고점 대비 한 10% 정도는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보면은 큰 조정, 중간에 보면 한 몇 개월에 한 번씩 큰 조정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때 보면은 한 10%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고점이 3,300이니까 대충 받아 한 3,000포인트까지 내려 10% 조정한다면 한 3,000포인트 내려오는 거죠. 이 지수가 오르면은 고점 대비 10% 조정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저기 1000포인트 갔을 때 10% 조정한 900까지는 내려오게 되죠. 근데 지금 이제 3000포인트 갔다가 10% 가까이 조정한다고 했을 때 300포인트 정도가 하락하는 거잖아요. 이 폭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힘들어지는 건데요. 그 정도 조정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기는 한데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시작 하락은 이제 시작은 되었거든요. 조기 앞서서 이제 8월 초부터 하락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유 내가 왜 주식 투자해 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하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후회하고 막 그러는 분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또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지금이라도 스톱 해가지고 일단은 뭐 종목이 계속 빠지니까 매도를 해가지고 쉰다든지 아니면은 더 내려올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내려와 있으니까 이제 좀 마이너스인 종목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매도를 못 하다가 나중에 반등이라도 좀 올라와 준다면은 그때는 좀 대거 주식을 처분해 가지고 내가 좀 시장이 무르익을 때까지 쉬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쉬겠다. 자, 근데 그게 참 어떻게 보면 현명한 생각일 것 같이 보이기는 하는데 절대 현명한 생각은 아니거든요. 자,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비가 와도 투자를 멈추면 안 돼요. 네. 우리 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장마철이라고 해가지고 장마에 피해를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장마 왔다 해가지고 다 걷어내버리고 장마가 그치고 나면 나 새로 시작하겠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이미 여러분이 투자가 시작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뭐 농사도 지을 때 봄에 이미 씨를 뿌려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장마가 왔다고 해가지고 태풍이 온다고 해가지고 다 뽑아버리고 새로 시작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 시장에서는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거든요. 그래서 좀 쉬고 싶다, 이제 반등만 좀 오면은 돈 좀 가까이만 오면 나 지금 대폭 줄여가지고 이제 분위기 좋아질 때까지 쉬었다가 다음에 진입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자, 그렇게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혹시 그렇게 마음 먹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좀 초보자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그렇지만은 이상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서의 어떤 이상적인 그림과 현실은 좀 틀린 그 갭이 많이 차이가 나죠. 현실에서는 감안해야 될 불편함과 수고로운 것, 그런 것들, 또 불리한 면들, 긍정적인 면에 또 불리한 부분들도 존재하고 그런 것이 현실이죠. 그리고 뭐 이상적인 것은 좋은 것만 있고요. 나쁜 것은 어떻게 지혜롭게 잘 피해갈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혜하면은 지혜롭다고 하면은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이렇게 비켜가는 거, 그런 것들이 지혜라고 생각이 할 수 있는데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은 이 주식 시장에서만큼은 그러한 것들이 잘 통용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원래 상식을 벗어난 곳 아니겠습니까? 주식 시장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주식에서 보면은 이러한 말들이죠. 특히 삼원금촌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세라는 것은 이치밖에 이치다, 공리이다. 그래서 공리라는 것은 빌공자의 이치인데 그 이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정형화된 표준화된 그러한 법칙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서 이제 보면은 공부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그 틀에 얼매기보다는 또 때로는 융통성을 가져야 할 부분들도 존재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주식 시장은 항상 공리, 이치밖에 이치가 통용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어떤 습관 틀 속에서는 잘 적용이 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가 이상하게 꼬이고 잘 안 되는 것은 기존의 어떤 우리 일상의 사고를 가지고 진입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잘 될 때 주식해야 되고 안 될 때는 피해 가야 된다는 것이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잘 될 때 이렇게 모아버리니까 고점이지 않습니까? 잘 될 때 고점이고, 지나고 보니까 안 좋을 때 투자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조정이 오면은 이걸 좀 피해 가지고 축소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은, 때로는요, 이렇게 거세게 시장이 치고 들어올 때가 언제든지 있습니다. 뭐 앞서서는 적당한 조정이 있어요. 상승하다가 적당한 조정이 있고 이럴 때는 저기 뭐 그 잘 보고 있다가 이격나고 추세 이탈한 다음에 매도를 해버리면 되는데, 요즘 같은 때는 어떻습니까? 잘 가고 있던 종목들도 그냥 급나가면서 뚝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당황하지 말고요. 또 이러할 때는 만약에 내가 줄이고자 한다더라도 이미 내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 허용할 수 있는 그 지지대가 있거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지지, 그러한 부분들을 순식간에 이렇게 통과를 해버립니다. 좀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이번에? 예전 같으면 그냥 이렇게 지지를 하다가 슬쩍 벗어나면 이제 벗어나니까 매도를 해버리자는데, 순식간에 확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제 이 심리적인 지지라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인데, 거기를 벗어나는, 그것을 통과하기 이전에는 내가 그래도 좀 축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는데, 이 지지 하는 내 마음속에 있던 어떤 부분을 깨고 내려오게 되면은 대응이 잘 안 되죠. 입이 이렇게 갭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내가 이렇게 축소하거나 여기서 항복을 해버리면은 여기까지 내려온 그 손실이 어떻습니까? 확정이 되어 버리잖아요. 실질적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항복하지 않으면 어때요? 평가 금액으로서 현재가 이렇게 평가 금액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행동도 잘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시장을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얼마든지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이럴 때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어떻게 하냐면은 좀 참는 것도 괜찮아요. 좀 아프기는 합니다. 아프기는 한데 마지막 방법. 그래서 이제 주식에서의 어떤 최후의 방법이랄까요? 최후의 픽이 막 이런 거라고 하면은 우량주라든지, 우량주에 안 해가지고는, 우량주라고 해서 다 반드시 대형주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중소형주라도 추세가 좋고요. 장기적인 추세가 살아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이 실적을 만들고 있다. 막 맨날 적자나고 부실하고 이런 기업은 아니고요.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다 할 것 같으면 그거 다 우량주거든요. 돈을 잘 벌면 우량주죠. 덩치가 작더라도 실속이 있는 기업들은 다 우량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은요, 잠시 이렇게 빠지더라도 지나면 다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거센 하락이 나를 괴롭힐 때는 좀 참아보는 것도 괜찮다.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크고 작은 조정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뭐 지난 여름에 이렇게 좀 힘들었었고요. 그때 힘들었고, 연초에 좀 힘들었고요. 그리고 지금이 좀 힘들죠.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이 폭을 보면은 연초에 이렇게 하락하던 그 폭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지금이 와장창 무너진다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심리적으로 이제 조금 더 힘들게 느낄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가지고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복기를 해본다면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을까요? 당연히 작년 3월달 이때가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시장 보세요. 수직 낙하해 버리죠. 수직 낙하 그냥 뚝뚝뚝 떨어져 가지고요. 이거는 뭐 대응이 잘 안 됩니다. 뭐 초보자들은 지금 보면은 뭐 추세가 어떻게 살아있느냐, 지금 위험한 거 그것도 판단이 안 되는데, 이렇게 떨어져 보세요. 대응이 되는지. 대응이 잘 안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이렇게 막 떨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좀 당황하고 우왕좌왕합니다. 평소에 평정심을 잘 가지고 있는 분들도 스트레스 만땅, 막 인내의 한계 오거든요. 자,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항복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잘 참아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자, 그러면 조정은 상당히 크게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중요한 것은 이때도 보면 이렇게 큰 조정이라는 것은 10년 만에 한번 찾아오는 엄청난 큰 조정이고,
아무튼 이때 이러한 조종은 되게 속 아픕니다. 실질적으로 막 소화 안 되고요. 속이 아프고 막 그러거든요.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병원 갔다 온다는 그런 사람도 나타날 때가 여기에요. 아마 이때 병원 다녀오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뭐 우리는 이제 그런 교육이 잘 되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처음 이것을 만나는 그런 분들은 되게 힘들었을 거거든요. 이제 그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꽤 좀 있었죠. 물론 여기 근래도 많이 오기는 하였는데 이때도 보면은 이제 꽤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 관문 항상 이 조종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무사히 지나가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포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제 가만히 이제 지금 지나와 가지고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떨어질 때 이미 이렇게 크게 떨어질 때 손절을 하고 항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항복을 딱 해버리면은 좀 나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내려갔을 때. 그래서 절반 부러질 것을 내가 그래도 한 20-30%에서 그래도 스톱했기 때문에 절반까지는 내려가지 않았다. 그럴 때는 되게 잘한 것 같이 보일 수 있거든요. 다행이다. 하마터면 더 크게 당할 뻔했네. 이렇게 생각을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 지금 있죠. 지금의 이제 결과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중간에서 할 수 없이 빠져나오고 포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여기까지 그래도 참으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자, 근데 결과를 지금 와서 보면 누가 더 잘했을까요? 누가 더 잘하고 있었을까요? 네, 바로 결과가요. 이 부분을 참아내고 있었던 분들이 결과가 훨씬 더 월등하게 좋았습니다. 이상해요. 주식시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상해요. 바보같이 이렇게 빠지는데 대응도 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참고만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더 좋아져요. 나중에 보면.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막 빠질 때는 50%씩 빠집니다. 이런 장에. 빠지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큰 조정에서 나온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그러면 항상 보면은 위기다 이야기하는데 그 위기가 있고 좀 그 쉬어가는 그 구간이 깊거나 지루할 수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시장은 우상향해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3000포인트 시대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저기 작년에만 생각해 봅시다. 작년만 하더라도요. 1500포인트 밑으로 막 내려갔을 때 얼마나 이게 괴로웠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조정 들어오고 지금 힘들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3000포인트 위에거든요. 옛날에는요. 지수가 3000만 갔어도 너무 좋겠다. 과연 3000포인트 시대가 올까? 막 그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만 와도 너무 좋겠다. 근데 지금 완고거든요. 조정에도 아직까지 3000포인트 위에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그래도 보면 어때요?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행복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은 그런 이제 막 지금 보면은 중간중간 조정의 약세론자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 그러한 것들이 있다지만은 결국은 우리 우상향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보같이 막 절반 부러지고 그러는데 참아낸 분들은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때요? 조금씩 회복되어지더니 어느새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떻습니까? 한번 꽝 조정을 받게 되니까 더 좋아졌잖아요. 시장은요 극약 처방이 한번 필요하기도 합니다. 조정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조정하면 무조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내 수익이 달아나고 고통을 겪어야 하고 그죠? 그런데 괜찮아요. 저는 우리 VIP 회원님께도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였지만은 시장이 이렇게 조정 오면요 꼭 병원 다녀온 그런 기분이에요. 병원에. 왜냐면은 우리가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병원에 가면은 막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은 아플 수 있죠. 특히 치과 같은 데가 치과 가면은 더 그렇잖아요. 치료 받을 때는 막 너무 아프잖아요. 아픈데 아프다고 방치해 두면은 이빨 완전히 썩어 가지고 더 나중에 돈 더 많이 들고 더 큰 고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좀 안 좋을 때 빨리 가가지고 좀 이렇게 막 갈아내고 이게 아플 수도 주사 맞고 아프기도 한데 실이고요. 근데 그게 지금 지나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더 괜찮아지는 거잖아요. 치료가 되어지니까.
아픈 거거든요. 근데 갔을 때는 아픈 거거든요. 시장도 마찬가지. 조종은요, 아프기는 하지만은 조종의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조종은요, 시장을 깨우는 역할을 해요. 시장을 깨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주도주들을 탄생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3000포인트 그냥 괜히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조종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약세고 이렇게 어려웠거든요. 네, 한 2년 가까이 약세장이면서 조종하면서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어려운 것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한번 빵 충격을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아프긴 하지만은 시장을 깨우는 역할을 했죠. 깜짝 놀래 가지고 그냥 놀라서 튀어오르듯이, 그죠? 마치 졸고 있다가 바늘 들러와서 팍 찌르면 어떻습니까? 몰라서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종합지수가 퍽 뛰어버렸죠. 자, 그래서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잠시 빠져나가는 것은 참아낸 사람은 결국 제자리 들어왔고요. 마이너스 된 거 다 회복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 이제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수익이 나가지고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어서 이제 수익이 나가게 되는데, 만약에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딱 잘라낸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자르고 더 내려가니까 지금이라도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여기 꼭지 있죠. 여기서 매수가 되느냐? 안 됩니다. 매수가 될 것 같지만은 그것은 차트를 보고 그때 사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매수 안 돼요, 여러분. 그죠? 매수 안 되거든요. 이렇게 크게 당하면요, 올라오다가 또 언제 빠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바로 달아나 버리죠. 그러면은 자, 이제 생각해 보면 여기서 매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매수를 하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빠질, 여기서 손절한 사람은 시장이 무서워서, 그리고 이제 시장이 이제 부정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반등하다 또 빠진다고요. 물론 반등하다 또 누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는 한데, 근데 그 기다리는 사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올라왔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시장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나 그동안 저기 앞에서 손실이 있었는데 만회해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겠죠. 물론 수익이 납니다. 그때 들어와가지고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런데 여러분, 비록 여기서 빠지긴 하였지만 제자리에 들어와가지고 수익이 나가는 사람과 중간에 이렇게 중단하였다가 다시 괜찮아질 때 들어와가지고 올라가는 사람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겠죠. 왜냐하면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돌아왔을 때 회복된 사람은 수익입니다. 수익인데 중간에 빠져나갔다가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돌아올 때 그걸 확인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수익이 아니에요. 손실이 나 있는 상태에서 올라갈 때 손실을 만회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다른 참아낸 사람은 이미 플러스를 해가지고 수익을 쌓아가는데, 이제 중간에 빠져나갔다가 다시 오는 사람은 이 상승에서 손실을 메꾸어 나가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수익률에서 확 차이가 나는 거죠. 이상하게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번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시장을 살펴보았을 때 다 그래요. 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참아낸 사람들은 수익, 잘 이겨낸 사람들은 오히려 나중에 시장이 돌아왔을 때 수익이 나는 거고요. 중간에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약하지 않느냐,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된다 하면서 막 이렇게 나가신, 중간에 이렇게 딱 끊고 나간 분 있죠. 그런 분들은 나중에 보니까 한참 잘 돼 가지고 이제 남들은 수익 누리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겨우 본전이에요. 그렇게 되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오고 나면 그때 본전,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조정 들어가잖아요. 그럼 또 다시 마이너스. 이 시간만 흘렀지 수익은 별로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가 잘 나오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보면 이러한 위기들이 있죠. 크고 작은 위기들을 극복한 사람일수록, 참아낸 사람일수록 나중에 수익이 크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뭐 이게 좀 이렇게 잘 대응하신 분들이 수익이 더 잘 날 것 같은데, 차라리 대응하려면요, 정말로 좋은 자리, 적절한 자리에서
정말로 대응을 잘 하든지.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거 뭐 늘상 그거 잘 되면은 고수이죠. 고수 중에 고수.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편안하게 이미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편안하게 이제 혼자 잘 투자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사례 경험으로 볼 때는 뭐 이러한 기교를 부리는 분들보다는 차라리 참아내는 사람들이 결과가 더 좋더라. 참아냈을 때 그러한 경험들이 나중에 결과가 더 좋더라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정 들어올 때 지금 마음 불편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사람의 학습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 축적해 가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어서 오세요. 이렇게 보니까 사람의 이제 학습 기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한 사건들이 있죠. 사실 사건들이 있는데 사실 사건 자체를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뭐 화학 반응을 할 때 어떤 촉매제가 필요하잖아요. 화학 반응을.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건데 이러한 사실을 플러스해 가지고 감정이라는 요소가 플러스 되어 가지고 사람 기억 속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감정적으로 좀 효과가 클 때 있죠. 아주 극적으로 큰 효과. 그런 것들은 오래 남아 있잖아요. 특히 오래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감정적으로 아주 기쁜 그런 평소보다도 아주 어떤 감동을 받았다든지 그런 큰 플러스 쪽인 그러한 감정을 느꼈던 사건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도 아주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 있죠. 근데 반대로 고통스럽고 아주 괴로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 사건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트라우마로 남아 있잖아요. 사람들 마음에 쓴뿌리 트라우마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금 옛날과 같지는 않은데 비슷한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면 비슷한 어떤 감정이 든 다음에 옛날 그 생각이 나와가지고 자꾸만 그죠? 그걸 되뇌이면서 막 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제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이렇게 학습이 되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뭐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심리적으로 볼 때. 만약에 이거 아프지만 참아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수익 나지 않습니까? 이거 잊어버립니다. 왜? 결과가 좋기 때문에 다 이거 고통은 그냥 잠시 지나가는 그런 기억이었고 내 속에 트라우마가 되지 않아요. 나쁜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잊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여기서 딱 손절하신 분들은 확정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손실을 확정이 되어진 거거든요. 참아내신 분은 평가 금액은 내려가지만은 다 돌아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손절을 하게 되면은 확정이 되는데 확정한 그 상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빠질 때의 공포, 걱정, 그런 감정까지 플러스 되어 가지고 내 기억 속에 학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특히 이러한 조종이 클 때일수록 이게 이제 강도가 더 클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머릿속에 뇌리에 크게 자리를 잡는다고요. 근데 한번 그런 것을 당하게 되면요. 조종 올 때마다 계속 그것이 반복적으로 막 연상이 되어지고 그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그러한 긍정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다가 실패한 경험, 이렇게 아픈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늘 조심스럽죠. 그리고 강세장에서도 이렇게 조종하면은 그동안에 내가 빠져서 고통당한 경험이 크기 때문에 중간에서 아무리 괜찮아 이야기를 해줘도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왜? 내 그동안에 실패했던 경험들이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물론 치유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그러한 상태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속 투자해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좀 강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 강단이 있어지고 이제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려고 하면은 일단 이러한 트라우마적인 경험이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투자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죠. 상처 많이 있고 막 수년 동안 고생하고 이런 분들은 늘 따라오기는 하지만은 조정에 들어올 때마다 위기가 오는 것이 나 이제 잘 갈 거예요. 따라갈 거예요. 네, 믿고 한번 가볼 거예요. 다짐을 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시세를 보면서 다짐을 하지만은 막상 조정 올 때는 어떻습니까? 힘들어하고 그것을 못 이기거든요. 그거는 이제 습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한 기억들이 내 몸에 이제 고착화가 되어버린 거. 근데 그러한 과정을 되도록 여러분이 그러한 경험을 축적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참아보세요. 자꾸만 이거 도망가고 이러한 버릇이 되면은 그것이 하나의 그게 습관처럼 내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거고요. 참아본다면은 참아놓으면 이거 다 치유가 되어집니다. 치유가 되거든요. 나중에 수익 났으니까 고통 이거 까먹어 버린다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빠져 있을 때 고통 있었죠, 그 당시.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지고 수익 나고 하니까 이때 고통 있습니까? 없죠. 그냥 그때 좀 힘들었지. 그때 시장이 빠져가지고 굉장히 걱정 많이 했어. 그랬는데 그때 생각만 하면은 막 속이 아리고 막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잊어지는 거고. 근데 그때 놀란 사람은 요즘같이 조정 들어오면은 또 이렇게 내려올까봐, 또 이렇게 큰 조정이 올까봐 걱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심리적인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여러분이 잘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잘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 계좌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쪽으로 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거 잘 피해가지고 저점 매수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한 것들이 잘 될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차라리 참아내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이런 훈련도 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은 그러한 부정적인 아픈 감정들이 많이 쌓여있던, 그래서 늘 걱정이던 분들도 있죠. 진짜 두 눈 꽉 감고요.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경험해보고 큰일 안 나더라는 거 경험하죠. 그러면 치유가 되어집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상처가 많다. 투자해가지고 나는 지금 성공한 적 없고 고통만 받았다.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한번 요거 이겨내 보세요. 뭐 큰 돈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딱 들어가 가지고요. 너무 많이 들어가면 또 아프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정 오는 것을, 큰 조정 오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한번 이겨보는 거예요. 참아보는 거고. 큰일 안 납니다. 큰일 안 난다로 생각되면요. 그때 내 속에 깨달음이 딱 오는 거예요. 추세가 살아있으면은 조정은 있으면 가더라. 여러분이 아무리 주도주 차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이론상의 그것이지 나의 경험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한테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조정에 여러분의 잘 보호를 하여야 하는데, 보호한다는 것은 계좌에 손실이 나지 않은 상태로 잘 이렇게 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아보세요. 이미 이렇게 오늘도 보면 되게 꿀꿀하실 거예요. 아이고 이게 내려가지고 이제 좀 조정이 계속되는데 이제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 오늘 또 저점 깨고 내려가네. 계속 어떻게 보면은 희망이 꺾이고 또 내려가네 하니까 절망이잖아요. 자꾸 부정적인 마음이 갈고. 그러니까 이번에 마음을 한번 단단히 먹어보세요.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 200일까지 한 3050포인트까지 더 들어올 수 있다. 더 깰 수도 있다. 그런데 큰일은 안 나더라.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하겠지만은 나는 이것을 한번 헤쳐나가 보겠다. 이번만큼은 한번 이겨보겠다. 그죠? 주식하면서 그런 것도 한번 이겨봐야죠. 언제든지 뭐 맨날 먹기만 하겠습니까? 먹는 것만 기대합니까? 아니에요. 고수들은요. 저점 매수 잘 해가지고 고점에 잘 파는 사람 고수 아닙니다. 고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고수예요. 그래서 잘 가든 아니면은 중간에 이런 조정이 있는데 미련스럽게도 그걸 참아가지고 또 나중에 올라올 때 결과를 만들어내든, 결과만 만들어내면 그게 고수이거든요. 근데 그 고수까지 가는 단계가 결코 쉽게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고수 다 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죠? 저점 매수 고점에서 딱 정확하게 때려가지고 저점에서 산다는 것은 못해요. 워렌 버핏도 그거는 못하는데
워렌 버핏이 얼마나 그 세계적인 그 명석한 투자자이고, 그죠? 그쪽으로는 뭐 천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잘 했으면은 그 사람 고점 매도 저점 매수 하고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뭡니까? 비결이 그냥 좋은 종목 꾸준하게 들고 있는 거잖아요. 예. 가치보다 훨씬 더 이제 높게 올라왔다 생각될 때까지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럴 때 조종할 때도 그냥 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고수이고 세계적인 투자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따라가 보는 거고. 자, 그래서 이번 조종은 좀 여러분이 아프기는 하지만은 이것을 경험함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은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되고 더 이렇게 성숙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번 조정 처음 겪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보니까 이제 입문하신 지 몇 달 안 돼가지고 이번처럼 이렇게 들어온다, 들어오더라, 힘들다, 들어온 거 처음이라고 하는데, 물론 힘든 분들도 있는데 또 처음이다 보니까 또 원래 처음에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견디는 분들 있는데, 뭐 그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좋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고통의 경험만 있다면 지금 그 고통의 경험이 쌓이는 게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거고, 나중에 수익 나면은 그 사람은 트라우마로 자리 잡지 않겠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데서 사실 제일 여러분에게 방해가 되어지는 건 그러한 심리예요. 어떻게 보면 종목 아닙니다. 종목이 아니고 사실은 심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통이 있는 분들은 아이고 깨고 내려왔는데 또 깨고 내려가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미 오늘 지금 3100포인트까지 내려가 있는데 심리적으로는 저기 3000포인트 밑에 내려가 있을 거예요. 왜? 겁 잔뜩 먹어가지고 안 좋은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안절부절한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번 장에 조금 좀 힘들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힘들지만은 그냥 우리 되는 거 있습니까? 항상 위기가 있어야 되죠. 위기가 있어야지 그 다음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운동도 그렇잖아요. 힘들고 아프고 막 몸살 나고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더 이제 근육도 단단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멀리 가기 위해서는 더 큰 조정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겨낸 사람들은 사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우리 그 회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기를 헤쳐나온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로 인내력 끝판왕이고요. 뭐 아주 뭐 심리적으로 이제 막 흔들리고 그럴 분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난 3월에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보면서 그때도 큰일 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그때는 너무 조정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지만 물론 그래요. 근데 이번에도 분명히 조정이 있습니다만은 이 조정은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분명히 중간 단계가 되어질 것이고, 또 새롭게 시장을 이렇게 한번 정화해내는, 새롭게 이렇게 한번 정비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겁니다. 탈락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 있죠. 우리 시장 더 갈 거예요. 중간에 조정이 있고 이렇게 있어서 그렇지. 더 갈 때 우리가 수익의 기회들이 얼마든지 더 남아 있는데 거기서 항복하면 안 되죠. 옛날에 있죠. 포스코 이란 종목, 뭐 포스코 최근에 올라오기도 하였지만은 예전에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은 포스코는 2000년도 초부터 아니면 90년도 말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인 상승은 이제 2000년도 초죠. 2000년도부터 해가지고요. 2007년까지 아주 큰 상승을 만들어낸 종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포스코를 가만히 보면은 그냥 잘 올라간 것 같죠. 막 올라가지고 그 당시에 보면은 10만 원도 안 했던데 10만 원도 안 했던 것이 70만 원대까지 이렇게 갔기 때문에 상당한 이렇게 수익이 난 그런 종목이었거든요. 이런 종목인데, 근데 포스코가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멋있는 상승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 전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 들어가 보면요, 맨날 조종입니다. 포스코는 진짜 맨날 조종이에요. 그 과정에 가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좀 올라가지고 신고가 났죠? 신고가 나면 조종하는데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또 갑니다. 또 신고가 났어요. 신고가 났네요 하는데 조종했는데 이렇게 또 조종해 버리잖아요. 22만원까지 올라갔다가 18만원까지 내려오죠.
요즘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내려온 종목도 있고 이렇게 내려온 종목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내려온 종목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목이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고 그래도 뭐 한 중기평선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뭐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든지 그러한 종목들도 제법 있거든요. 근데 가는 종목의 포스코도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200일선 깨고 막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끝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요거 잘 그 20만원 위에서 팔아가지고 18만원 내렸을 때 또 사고 그러면 될 것 같지만은 안 했다고 쳐도 종목이 못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또 신고가 나거든요. 거기 그러다가 상승해가지고 24만원 찍었죠. 아이고 이제 24만원까지 이제 왔네. 수익 났네. 플러스. 그런데 또 조정. 그래가지고 또 20만원. 늘 그런 식으로 갔습니다. 그죠? 포스코는 이제 그렇게 갔거든요. 올랐다가 내리고 올랐다가 좀 올라갔다 생각하면은 저기 아래까지 그냥 조정을 해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고통을 많이 준 종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매번 그런 식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요. 포스코가 지나고 보면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마침내 70만 원대까지 이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종목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특히 저기 처음 시세 저기 시작 있죠.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비교적 많이 흔듭니다. 근데 이제 고점으로 갈수록 이제 크게 흔들진 않은데 만약에 여러분이 종목들이 이렇게 좀 비교적 흔든다라고 생각하면 아직까지 초입이구나. 초입이라는 것은 시세의 초입이라는 것은 앞으로 멀리 갈 자리가 많이 남아 있구나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흔들어요. 흔들다가 이제 나중에 고점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면 이제 굉장히 날카로워지죠. 그래서 너무 조정도 없이 잘 오른다면 오히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꺾이죠. 근데 날카롭게 상승하는 부분도 그냥 날아간 건 아니에요. 이런 조정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들어올 때 보면은요.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여기 보면. 아마 좀 그런 대로 양호하게 조정한다는 종목들도 요즘 보면 이렇게 될걸요. 지금 올라가는 그림이 보이면 막 기분이 달라지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과 같은 조정 아니겠습니까? 저기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툭 내려와가지고 아니 57만원 58만원 근처를 바라보고 있던 종목이 툭 떨어져가지고 45만원까지 빠지고 그죠? 근데 강하게 가는 사이에도 이렇게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과정이라 보시고. 근데 이거 다 도망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다 도망가지 않고 적어도 이렇게 하나의 큰 마디 이렇게 이제 큰 추세가 적어도 하나의 큰 추세가 끝날 때까지는 보유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번 장에는 여러분이 초종만 바라보고 괴로워한다든지 자꾸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지 마시고요. 그럴 때일수록 옛날 차트, 옛날 주도주 차트 많이 보세요. 대형주들은 과거에 큰 상승들이 다 있었던 그림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형주들은 요즘보다는 옛날에 있죠. 이렇게 상승했을 때 이때 차트를 많이 보세요. 많이 보고 많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많이 보면요.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또 자신감 생깁니다. 이렇게 들어오긴 하는데 끝나지 않더라. 결국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짧게 보면 불안합니다. 짧게 보면 오르고 내리고 반복되기 때문에 불안한데 좀 크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향 해가더라. 자꾸 이게 세뇌가 돼야 되죠. 자꾸 보다 보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끝나지 않더라. 그리고 머리로서 이해된다면 머리로서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그 행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행동.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되도록이면 좀 헤쳐나가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큰 조정은 한 두세 번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라도 큰 조정은 두세 번 정도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어트 파동 있죠. 엘리어트 파동이 이렇게 세계 상승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2파, 4파가 조정파잖아요. 근데 끝난 거 아니죠. 상승은 5파까지 상승 구간은 5파까지 하고 이제 하락은 ABC 해가지고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5파까지 상승이 남아 있다는 건데 상승 추세 남아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이런 거 다 뭐 그때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 여기까지는 상승이니까 상승이 남아 있다면 적어도
두 번 정도의 그런 조정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좀 비교적 큰 조정. 근데 이제 그거 다 도망가지 않아도 돼요. 뭐 그 이상 나오면 이제 고점이 되니까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아마 이번에 들어오는 조정 첫 번째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첫 번째로 제대로 좀 들어오는 거 크게 봤을 때 그런 게 아닌가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 두 번째 그래서 종목으로 볼 때 그러한 조정이 있는 종목들은 이제 좀 비교적 들어온 것이 첫 번째로 보인다 아니면 두 번째로 보인다 그런 거 있죠. 그런 건 참아내도 괜찮습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막 여기에서 종목이 어떻고 제가 뭐 여기서 또 주도주가 나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지금 마음에 닿지도 않을 거고 막 이렇게 공감도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 나오면은 거기는 또 분명히 기회가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그때 이야기고 지금은 여러분이 자신을 잘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하라는 것은 빨리빨리 종목을 정리해 가지고 현금 보유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파도를 내가 한번 거슬러 가본다 넘어가 본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조정에 대한 내성이 커지고 좀 더 이렇게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계기로 여러분이 잘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잘 지키세요. 큰일 안 납니다. 좋은 종목은 큰일 안 나요. 자꾸 손절하면 손절할수록 트라우마가 더 생기게 될 테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못 살아남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히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오늘의 모습에서는 조금 더 그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떠세요? 좀 공감이 되어집니까? 아니면은 좀 너무 교과서 같은 그런 말로 느껴지시나요? 뭐 때로는 너무 교과서 같은 말로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렇게 갔던 사람들이 결과가 좋다라는 거죠. 그건 뭐 여러 번 증명이 되어지는 거니까요. 자, 아무쪼록 여러분 힘내시고요. 이번 장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요. 자꾸 어렵다면은 더 힘들어지는 거고 괜찮아 뭐 시간 조금 지는 조금 쉬어가지 뭐 살짝 할반 후퇴했다가 또 전진하면 되지 이렇게 마음먹으면은요 다 이겨나가집니다. 평정심 잘 유지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또 우리 VIP 회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